반갑습니다. 창원에서 왔습니다. 수석다이아몬드 김성수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점점 예전에는 강의를 다니면 눈에, 그러니까 낯익은 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요즘은 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 강의장에 쓸 때마다 쭉 얼굴들 보면 다들 조금 새로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또 좀 신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거든요. 제가 항상 꿈꿔왔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샌가 돈이 허락하는 삶으로 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허락하는 삶 말고 내가 돈의 주인으로 조금 살아보자 하는 마음에서 일단 이런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자분이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암회하기 전에 은행원을 다녔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암회를 만나서 암회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암회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있었던 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경험됐고 했지만, 저는 은행에서 가장 좋았던, 제가 생각에 가장 좋았던 경험이 뭐였냐 그러면 거기서 부자들을 많이 봤다는 거였어요. VIP룸이나 이런 PB룸, 퍼스널 뱅킹, 프라이빗 뱅킹이죠. 그런 PB룸에서 근무하다 보면 부자들을 많이 보는데, 이제 그 부자들을 보면서 동경도 하기도 하고, 조금 부러워하기도 했고, 조금 시샘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조언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해보면 저한테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정말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장님처럼 부자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일단 거기서 나와 이러더라고요. 저 미쳤나, 이 사람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사업을 해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때 저는 일단 나 따라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 이야기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거냐. 그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사놓으라고.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볼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제가 진짜 이제까지 많이 노력해왔던 것들, 그리고 오늘 혹시 여기에 20대 있으신가요? 손 한번 잠깐 들어봐 주시겠어요? 20대? 30대? 다 연령층이 조금 다 높으신 분들이 많네요. 저 같으면 40대도 30대로 손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20대, 30대들에게 약간 던지고 싶은 메시지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감안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음을 얻었던 두 군데입니다. 국민은행과 아메이인데요. 저는 이 두 군데의, 두 가지의 기업에 속해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진짜 많은 것들을 깨달은 것 같아요. 사실 은행에 있을 때도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아메를 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랬구나. 그래서 진짜 내 옆에, 내 주위에 나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이제 와서 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대, 30대, 물론 꼰대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히 20대, 30대 분들에게, 저희 집에도 지금 있습니다. 20대가, 은퇴가 아니고, 갑자기, 전역 예정인 한 놈과 입대 예정인 한 놈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걔들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죠. 디지털 시대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상을 지금 이제 우리는 직격탄으로 지금 맞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이죠.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무슨 말이죠, 이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 이 말에 동의하신가요? 하시는가요? 네,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조금 다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앞에 계신 분한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식은 내보다 더 가난해진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은 나보다 더 가난해진다. 동의하세요? 끔찍하죠? 예. 네.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말은 정말 많이 쓰는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더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빈곤의 굴레로 한번 들어가면 탈출할 가능성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지금 충격으로 오고 있는 거죠. 가난해지는 것도 힘든데 빈곤 속으로 들어가면 이걸 탈출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인생을 미리 살아온 선배로서 20대, 30대들에게는 정말 미안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제가 주범은 아니지만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MZ 20대, 30대 부모보다 최초로 가난해지는 세대라고 합니다. 아동에서부터 빈곤이 시작되면 그게 청년 빈곤으로 가고요. 청년 빈곤이 중장년 빈곤으로 가고 결국 노년 빈곤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기성세대로서 저도 그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도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애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까, 어떤 도움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진짜 이게 시대가 이렇게 가는 거를 내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진짜 요즘 뜨는 경제 중에 컨시어지 경제라고 있어요. 컨시어지가 무슨 말이냐면 집사라는 뜻이거든요. 집사가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나의 잡일을 해주는 게 집사잖아요. 그래서 집사 경제.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쉽게 말해서 심부름 해주고 나 대신 일을 해주는 거. 내가 그 시간에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비생산적인 활동을 그 사람이 대신해주는 거. 나는 돈으로 그걸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의 대표적인 게 배달, 심부름, 택배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경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런 분야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물론 나이 드신 분도 많지만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쪽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장님이에요. 어디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사회보험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없고요. 실업급여도 안 돼요. 왜? 사장님인데. 그리고 노동 3권의 보호도 안 되죠.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택배 노동자 뭐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계약은 사장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뛴 만큼 받아가잖아요. 그럼 물론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택배 노동자의 죽음, 뭐 어떤 배달 라이더의 죽음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없단 말이죠. 이 안전장치가 없는 이 위험한 직종에 우리 20, 30대가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게 사실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이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이들에게 도대체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들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도대체 그러면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줄 수는 없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모든 지금 젊은 분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영역을 이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E 영역과 S 영역은 반드시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가속화되면서 생산성이 높은 일들은 무조건 대체가 되고 있고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최저임금제 수준의 일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최저임금 수준의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너는 알바를 하니 직장을 이게 취직을 못하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제 조카도 지금 이제 30이 넘었는데 아직 집에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이게 뭐라 하죠? 이게 야단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이걸 해결해 줘야 되냐?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영역을 넘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E 영역과 S 영역은 반드시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방법은 넘어가야 되죠. B 영역과 I 영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업가나 투자가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관건이죠. 그래서 이걸 넘어가려고 하니까 뭘 하느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주식, 코인, 또는 묻지마 투자, 이거 된다 카더라 해서, 그래서 요즘 그렇게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데, 눈 떠서 조금만 눈 돌리면 SNS에 전부 다 사기 광고밖에 없는데, 거기에 현혹돼서 젊은 친구들이 진짜 어렵게 모은 돈 50만 원, 100만 원을 다 날리고 펑펑 우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무엇이 그 애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친구들을. 걔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을까? 제가 만나는 젊은 친구들한테 모두 다 이 영역으로 넘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네가 하는 지금 투자나 이런 방법은 틀렸다라는 거죠. 왜?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네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저쪽 영역으로 넘어가냐고요.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보통 직장을 가는 이유는 안정적인 수입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왜 자영업을 합니까? 내가 진짜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어서 자영업 하잖아요. 독립적으로 일하고 싶어서. 그래서 안정과 독립적인 게 이 영역과 S 영역에는 핵심 가치예요. 자, 그런데 이 가치를 조금만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걸 꽉 잡고 놓지 않으면 절대로 오른쪽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싶고 뭔가 좀 돈의 주인으로 살려면 한 번에 이걸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오른쪽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배우고 관찰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걸 배우지 못하고 관찰해서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주식으로 대박이 나든 코인으로 대박이 나든 결국은 그 돈은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죠. 왜?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쪽 영역, 오른쪽 영역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나와 어떻게 다른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굳건히 믿고 있는 이 주택이란 내 집이라는 자산이 알고 보니 부채였더라. 그래서 부자들은 자산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집은 알고 보니 부채더라. 왜 이 집을 갖고 있는데 계속 돈이 나가냐고. 자산을 갖고 있으면 돈이 들어와야죠. 왜 나는 집을 갖고 있는데 집에서 나가는 돈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냐는 거죠. 과연 이게 자산인가? 왜 나는 차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돈이 나가느냐? 왜 차 때문에 차를 팔까? 자꾸 돈이 나가니까 차를 팔까 고민하게 되느냐? 그럼 도대체 자산은 뭔데?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집값 오르면 좋죠. 그래서 주식 사서 비싸게 팔면 돈 벌었다. 이게 끝이잖아요, 우리는. 코인 사서 비싸게 팔면 돈 벌었다. 끝이잖아요. 그 돈 갖고 뭐 하는데? 차 사고, 집 사고, 쓰고, 화장품 사고, 성형수술하고. 너무 특정을 끊어내요. 자산을 취득하는 목적이 돈 버는 그 자산의 그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자산 이득이라면, 자본 이득이라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부자들은 거기서 나오는 매달 나오는 그 돈에 관심을 가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같이 오르는 것만 관심 있잖아요. 여기 투자하면 3년 뒤면 2배로 불어납니다. 넣으세요. 그래 넣었다가 연락 안 되고 사라지고 그래서 또 힘들어지고
세금은 오죽 많이 뗍니까? 그리고 한 바구니에 담으면 깨지니까 계란 나눠서 담아야 된다 하죠. 제가 은행에서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부자들 분산 투자 할까요? 에나 콩콩이다. 절대 안 합니다. 표적으로 딱 꼽아서 바로 투자하죠. 왜? 정보가 있으니까요.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와 자본. 우린 뭐가 있어요? 둘 다 없지 뭐. 네. 정보만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사기나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적 투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하죠. 오늘도 여러분 쿠팡 가서 뭐 사셨죠? 테무 들어가서 뭐 사셨죠? 내부 들어가서 뭐 샀을 거예요. 분명히 샀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팔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부자들은 이거 팔면 돈 되겠는데 이 생각만 한다니까요. 우리는 이거 사면 좋겠는데 이 생각만 하잖아. 그래서 아메 얘기하면 파는 거 아니냐. 파는 게 어때서 팔아야 우리는 부자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맨날 살 생각만 하잖아 우리는. 오늘도 샀고 어제도 샀습니다. 내일도 뭘 사실 거예요. 주구장창 우리는 살 거예요. 부자들은 주구장창 팔겠죠. 그러면서 돈을 벌겠죠. 그러면서 파는 거 아니냐. 파는 건 싫다. 파는 건 못한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한 번만 우리가 내가 가진 것 중에 당근에 뭘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걸 팔 수 있을까? 내 인적 자산 외에 뭘 팔 수 있을까? 내 지식을 팔 수 있을까? 내 능력을 팔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팔면 돈 되겠는데 이 생각을 우리는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맨날 그 생각만 해요. 그래서 부자의 배 따라다니라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쪽 오른쪽 사보면 넘어가는 게 지금 제가 특히 20대 30대들에게 권해드리는 게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에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왜 부자들은 저렇게 됐을까? 또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서 물어보셔야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버셨습니까?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다이아몬드만 되어도 저 다이아몬드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다가오셔서 물어보셨어요. 요즘은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쟤는 다이아몬드겠지 이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여유 시간에 지금 뭐라도 배우려고 물론 가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 그건 진짜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유 시간에 남은 생활비를 쓰고 남은 그 월급 또는 그 나머지 돈으로 여유 시간에 뭘 하는가가 부자와 이 왼쪽과 오른쪽을 영역을 구분하더라는 거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5년, 10년, 20년의 시간이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이 했던 행동이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10년 정도, 20년 정도 몰입하시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어떤 기회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이걸 통해서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주위에 뭘 노력해도 어떤 걸 노력해도 사실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아메를 통해서 그 영역으로 넘어왔고 많은 분들이 그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여기서는 가능하느냐? 왜 여기서는 이쪽 B 영역과 I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아메는 시작이 사람 중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메의 시작은 일반 회사입니다만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고 사람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정신의 기본에는 사람과 가족,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많은 회사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하죠. 저 국민은행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 같이 사업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정말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회사도 바라고 여러분의 스폰서님도 바랍니다. 그래서 아메를 만드신 이 두 분,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진짜 사람을 생각하면서 회사를 만들었고 그 이념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죠. 아메를 창립하신 두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추구하되 다 함께 잘 되는 수익을 추구한다. 이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예요. 기회를 나누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나눠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거죠. 이게 아메이가 추구하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해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이나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제품은 만들지도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미국 뉴트라이트사가 받은 인증 마크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고 환경에 해를 끼치는 제품은 만들지도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품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되고 모든 제품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씨앗부터 아메이가 관리해서 직접 원료를 재배를 하죠. 왜? 누가 다른 사람이 재배해서 넘기면 그걸 믿을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원료를 갖기 위해서는 직접 재배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자사 농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식물을 선정하고 씨앗을 골라서 직접 재배를 해서 제품을 만들고 포장해서 우리가 먹는 그 라인까지 모든 걸 아메이가 다 관리합니다. 그 제품이 원료가 재배가 되어서 제품이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오는 그 과정에 그 어떠한 변수도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진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업의 행동이에요. 왜?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다 모든 대기업들은 다 외주를 주고 하청을 주죠. 왜? 그게 훨씬 더 남으니까요. 그런데 뭐 말씀드렸죠. 돈 버는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이게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이런 기업이라면 제품은 믿고 써도 되지 않겠나. 물론 제품이 하나하나의 성분, 하나하나의 기능 진짜 좋습니다만 그걸 따지기에 앞서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체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여기서 만드는 제품은 그냥 믿고 써도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뉴트라이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쓰시는 세제, 치약 이런 거 전부 다 환경을 해치는 물질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이 인정하는 마크가 있어요. 세이퍼 초이스라고. 이건 진짜 미국 내에서는 아주 공신력 있는 마크인데 아메이가 이 마크를 갖고 있죠. 국내에는 이 마크를 받은 제품이 없습니다. 기업이. 그래서 이 마크는 미국 환경보호국이 인정한 마크예요. 그만큼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생각하는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저도 소비자에게 그런 불만들을 조금 받았어요. 퐁퐁해서 냄새가 나요. 세제가 자꾸 굳어요. 퐁퐁해서 왜 냄새가 날까요? 상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죠. 퐁퐁이 상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퐁퐁이 상해요? 우리가 상했다는 말을 쓰는 건 보통 언제 쓰냐면 먹을
음식에 쓰는 거예요. 근데 퐁퐁이 상했다. 그럼 이게 말이 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퐁퐁을 희석해서 쓰잖아요. 희석한 통을 여름이나 장마철에 이걸 2주 이상 두면 그 냄새 납니다. 그래서 설거지하는데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난대요. 임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역해서 못 쓰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버리시고 새 거 희석해서 새 통 쓰시라고 그랬더니 냄새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상한 거죠. 어떻게 하면 세제를 상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기업은? 미친 기업 아닙니까? 그 상하게 안 하려면 방부제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부제 그 조금 안 넣는다는 거죠. 세제 안 굳게 하려면 안 굳는 경화제 이런 거 쓰면 돼요. 근데 그거 안 넣겠다는 거죠. 맨날 엔자임 틀어넣을 때마다 끝까지 안 나와가지고 다 먹은 줄 알고 버렸는데 손에 묻은 경우 있으시죠? 그거 안에 코팅하면 레모나처럼 싹 다 나와요. 근데 그 코팅 안 하겠다는 거지.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안 좋으니까 인체에.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안에 실상을 알고 보면 그 하나하나가 정말 치밀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치밀하게 환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통에 붙이는 라벨지까지도 썩는 걸로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이면 우리 가족이 믿고 써도 되지 않겠나. 다른 설명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 정도의 기업이면, 이런 정도의 원칙을 갖고 있는 기업이면 아메이는 원칙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아요. 좀 봐주라고 하면 안 봐줍니다. 그래서 퇴출된 업체들이 정말 많죠. 왜? 그 편법 좀 썼다가 원포원 편법 썼다가 퇴출된 기업 많습니다. 좀 잘 팔리니까 좀 편하게 하다가, 그리고 미리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연구나 이런 게 생기면 미리 거기에 대한 제재나 법안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그런 부분들을 다 정제해서 제안해서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많아요. 우리가 쓰는 지금 새로 지금 뉴 스프링 나왔죠. 그게 지금 자외선이 바뀌었잖아요. 뭐로 바뀌었죠? UVC로 바뀌었죠. 예, 세상에 없던 UVC입니다. 근데 그게 왜 만들어졌느냐? 앞에 UV 램프만도 탁월했는데 왜 바꿨을까? 그 뭐 때문에 바꿨을까요?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바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북극의 얼음 녹은 거 그건 무슨 상관인데, 북극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몇만 년 동안 얼음에 덮여있던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땅에 어떠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있을지 이제 모르는 거죠. 왜? 이때까지 지구상에 불리지 않았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예요. 걔들이 어떤 위험을 줄지 모르니까 그것들을 살균하기 위한 강력한 자외선을 만든 거죠. 아직 아무 기업도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걸 만든다는 건 미친 기업이 아니고서는 정말 그 원칙 하나는 진짜 여러분 제품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면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제품을 만들어요. 이 정도의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제품만 그냥 믿고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진짜 정직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대단하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아메이는 정말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정책이 있죠. 90일 만족 보증제도. 국내 그 어떤 기업도 따라하지 못하고 있는 90일 만족 보증제도. 뭡니까? 3개월 동안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환불해 주겠다. 일주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보름도 아니고 무려 3개월이에요. 3개월이면 다 쓰고 없을 시기예요. 근데 3개월 동안 써보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환불해 주겠다. 이건 회사가 거의 65년 동안 지금 현재 해오고 있는 약속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국내 그 어떤 기업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반품하면 반품률 3% 넘으면 회사 망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청정기 잘못 사가지고 뜯지도 않고 그대로 반품했어요. 배달시켜야 되는데 픽업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배달시키려고, 왜 배달비 드니까. 그 덩치 엄청 크잖아요. 옛날에 모스피 스카이. 그 우체국에서 배달하기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사이즈가 커서. 그래서 배달비 때문에 픽업한 거 반품하고 다시 배달시켰는데 안 뜯은 거예요. 전자제품이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제가 물어봤죠. 이거 반품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팔아요. 그랬더니 폐기한다더라고. 아니, 전자제품이고 박스도 미개봉이야. 폐기한대요. 그래서 이거 너무 아까운데 쓰면 안 되냐? 아니면 직원가로 할인하면 해서 직원들한테 팔면 안 되냐? 그랬더니 예전에 직원가들한테 팔았는데 그게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형평성 문제가 이제 이런 게 생겨서 그래서 직원들한테 안 팔고 기부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기부한데도 또 말라고 그래서 전량 폐기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폐기하는지 물어봤어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서 폐기하십니까? 이렇게. 충북 음성에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 폐기하지 않고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어떤 회사에 조치를 해달라고 제가 회사 그 본사 이제 컨설턴트 분들한테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바코드가 찍혀서 나가면 무조건 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코드가 찍히지 않고 출하가 안 된 거는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이제 픽업 안 하는 거 픽업 반품이에요. 픽업 찾아버리면 무조건 폐기고요. 픽업 안 하고 그대로 반품하면 재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꿨어요. 그만큼 이 규정에서는 정말 탁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사업자에게도요. 아메이는 이런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사실 약간 약간 좀 심하게 말하면 또라이 이런 정도의 정치에 갖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정말 제대로 안정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자를 가이드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많은 제품의 동일 종류의 제품이 과도하게 많이 구매를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치약을 3,000개를 샀다거나 이렇게 하면 반드시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혹시 사업 성장을 목적으로 매출을 목적으로 구매하신 게 맞다면 반품을 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하죠. 그래서 매출이 일어났는데 회사 그걸 막는다? 회사 입장에서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메는 진열 판매, 매장 오픈해서 진열 판매하는 걸 막고 있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 누가 매장 하나 열어서 거기에 진열 쫙 해놓으면 매출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매출을 많이 올린 기업들이 많은데, 그 우주전사, 아톰, 이런 거. 사보면 무조건 매장 내잖아요. 거기 쫙 깔아보세요. 그러면 매출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톰이 매출 2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아메는 그 매장 내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돈 있으면 다 매장 내겠죠. 돈 없으면 일일이 그냥 하나하나 사람한테 가서 전달해야 되는데 공정한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장 열고 진열하는 진열 판매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매출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든 적든 의사든 환경미화원이든 무조건 매장을 ABC 우리 이런 매장을 이용해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전달하게 하죠. 이게 어쩌면 진짜 이게 우리 사업자를 위한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재판매도 금지합니다. 아메이는 무조건 B2C 거래를 하고 합니다. B2C가 뭐냐면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회사는 무조건 개인에게만, 고객에게만 판매를 합니다. 기업 간 거래를 B2B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기업과 거래를 해서 제품을 아도친다 이러죠. 이렇게 대량으로 넘기는 거. 그걸 거래하면 회사 매출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메 회사는 결코 절대로 B2B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ABO 번호가 있는 개인에게만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 회사가 제품을 사고 싶다 그러면 그 회사 아무나 한 명한테 회원가입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번호로 사게 합니다. 뭔 말입니까? 그
어떤 회사도 그 어떤 집단도 아메이 제품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쿠팡이 있던데요. 쿠팡이 아메이와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재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그런 걸 잡으려고 정말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왜? 우리 사업자를 위해서. 정말 아메이가 모르게 아메이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공정한 이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예비호관끼리 열심히 사실 맥 빠지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개인한테 제품 얘기하고 있는데 회사가 기업 간 거래로 덤핑해서 제품 넘겨버리면 너무 힘 빠지잖아요. 그런 일이 잘 없을 것 같죠?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LG e숍에 근무하는 제 지인이 열심히 제품 하고 있는데 아니 인터넷 LG e숍에서 더 싸게 팔아버렸네? 힘 빠지죠. 인터넷 가서 샀어요, 라는. 열심히 내가 후원하고 그 제품 판매하려고 막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람이 나한테 설명 듣고 인터넷에서 산 거지. 왜? 거기가 더 싸다고. 같은 회사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채널이 많아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의 판매 채널은 오로지 예비 번호가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회사가 주는 혜택이에요. 그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다. 이건 회사가 우리한테 주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시장을 지금 이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죠. 처음 아메이가 나왔을 때는 세제 만드는 회사였고요. 그리고 제가 아메이를 시작할 때는 생필품 회사였어요. 지금은 건강과 노후를 케어하는 건강과 미용, 헬스와 웰니스를 케어하는 회사로 지금 독보적인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이기에 관련된 회사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소름 끼치도록 아메이가 지금 이제 엄청난 기회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아직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이때가 뭔지도 모르는 이 시기에 아메이가 20년 전부터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해왔고, 그리고 그 연구를 같이 해온 그 회사와 손을 잡고 지금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죠.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아메이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을 잠식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아메이가 어떻게 될지 사실 진짜 상상이 안 갑니다. 이 지오셉 대표님, H파마 지오셉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가슴이 뭐랄까요, 이게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비전을 느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제가 할 일 없이 집에서 이렇게 TV나 보고 있다가 문득 지오셉 대표가 지금 이런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통탄해할까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런 잠이 오나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어떤 시기인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이런 말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씩 화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기는 아메이에 있어서 축복과도 같은 시기다. 지금 이 시기에 아메이를 시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운을 타고났는가. 그리고 아메이 회사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건강해지기 위한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오래 사는 수명을 길게 사는 곳에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해서 그 식단을 찾아서 그 식단을 적용시켜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그게 굿모닝이에요. 그래서 굿모닝 캠페인이라고 하죠. 저는 굿모닝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캠페인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할 수 있게 동참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 온 국민 생활습관 성형 프로젝트.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이런 것도 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우리한테는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준다는 거. 이건 제가 정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출구가 없는, 그래서 노력하는 그 노력마저도 놓아버린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진짜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아메의 수익 구조를 잘 들어보시면 꾸준히 나오는 파이프라인 같은 수입을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물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제품 팔아서 돈 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깊숙한 그 다음 면에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그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사실만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저는 그걸로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수입 단 100만 원이 되어도 아니면 200만 원이라도 그걸 내가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매달 1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이 100만 원의 수입은 그 자산 가치로 변화시키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10억, 20억의 가치를 가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저는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럴 때까지 많이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그리고 지금 이미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메이가 6년 동안 큰 비전 보너스를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먹고 열심히 내가 생각하는 그 최선의 범위를 넘어서 진짜 죽을 만큼 한번 열심히 해보면 10억에서 18억까지 일시불 보너스도 다 받아갈 수 있는 플랜이 짜져 있어요. 뭘 해서 내가 6년간 10억, 20억의 돈을 받아갈 수 있겠냐고요. 아멘, 그 플랜을 짜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중간중간에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아메가 보내주는 여행 정말 고급지고 진짜 대접받는 여행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자산이 나중에 나의 자녀들에게 상속까지 된다는 거. 이건 저는 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게 진짜 사실이라면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보장하건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해도 이 노력만큼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메를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뭘 하면 될까요? 뭘 하면 그렇게 될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근데 그 돈 벌기가 어렵지 않나요? 성공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만둔 사람은 왜 그만뒀어요? 뭘 잘 팔면 되나요? 제가 아메를 18년, 19년 차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그만두는 사람도 보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도 보고, 성장하는 사람도 보고, 성장이 더딘 사람도 보고, 저보다 훨씬 더 성장을 빨리 하신 분들 보고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만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 모든 이유에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사람이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제품, 사업 환경, 창업 정신, 다 중요합니다만 그 가장 밑바탕에 깔리는 게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만뒀어요? 그 사람들은? 다 사람 때문에 그만뒀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성장했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뭔 이야기를 할까요? 제품 판매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을 봐요. 과연 저 사람이 나랑 같이 끝까지 이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저는 그걸 보죠. 그래서 저는 진짜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왜? 이 사업은 시스템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B 영역과 I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I 영역은 투자가는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사업가는 인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같이 함께 하는 일입니다. 내 정말 바쁘다. 이 좋은 걸 알겠는데 나 진짜 바빠서 나 이제 할 시간이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일이에요. 같이 함께 할 사람을 찾아서 함께 만드는 거죠.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다 같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시간이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같이 함께 할 사람을 찾아서 같이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패 상관없어요. 같이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면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잘 파는 거,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롱런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잘 팔 것 같은 사람 저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오래 가기 위해서는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진짜 저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인가? 같이 함께 있으면 좋고 끝까지 함께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같이 함께 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될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많이 보셨 분들 많으실 겁니다. 행복을 찾아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노력이란 정도가 어느 정도를 노력이라고 말하는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를 조금 보여드릴 거거든요. 좀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강의를 좀 빨리 했는데 한 7, 8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같이 함께 보고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웹하넌 크리스 가드너는 아무도 쓰지 않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하는 바람에 당장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지만 물건은 팔리지 않고 돈벌이는 없고 그렇게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자 행복이 창문으로 도망쳐버렸죠. Yeah, you should have seen me out there today. Somebody had stole one of the scanners. I had to run old girl Whatever. down. What? Whatever. What the hell you got an attitude about? Whatever what? 결국 아내는 크리스의 곁을 떠나고 집세를 내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기까지 합니다. 크리스의 인생에 행복이란 사치처럼 느껴졌죠. How did he know to put the pursuit part in there? That maybe happiness is something that we can only pursue. And maybe we can actually never have it, no matter what. How did he know that? 하지만 크리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학에는 자신이 있었고 그 능력을 살려 주식 중개인이 되고 싶었죠. 그리고 천금 같은 기회를 만났을 때 그는 기적처럼 그 기회를 잡게 됩니다. I can do it. No, you can't. No one can. It's bullshit. No, I'm pretty sure I can do it. No, you can't. Let me see it. 인사 담당자 앞에서 큐브를 맞춰내며 증권사의 인턴 자리를 얻어내게 됩니다. 우연과 실력이 만나 이루어진 기적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턴은 모두 20명. 그 중에서 정직원은 딱 한 명만 뽑기로 되어 있었죠. 크리스는 정직원이 되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그 와중에 떠나버린 아내 몫까지 아들도 돌봐야 했죠. 이때 보여준 노력은 정말 처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The 22 home. In order not to waste any time, I wasn't hanging up the phone in between calls. Okay, thank you very much. I realized that by not hanging up the phone, I gained another 8 minutes a day. I also wasn't drinking water, so I didn't waste any time in the bathroom. Even doing all this.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었을까요? 과연 크리스는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정직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I know. 크리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평소에 게으른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크리스가 단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혁신을 이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던 이유는 그러한 노력이 당장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인턴들은 돌봐야 할 아이도 없고 팔아야 할 의료 장비도 없었죠. 하지만 크리스는 인턴 업무 외에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적은 시간에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해야만 했고 그 절박함이 효율적인 업무로 거듭나게 만든 비결이었죠. They'd stay till 7, but I had Christopher. I had to do in 6 hours what they'd do in 9. Good afternoon. My name is Chris Gardner. I'm calling from 여기서 사무치는 가난까지 더해집니다. 정직원 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 하룻밤 잘 곳조차 구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크리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한계까지 몰아붙일 수밖에 없었죠. 크리스에게 있어 정직원이 된다는 꿈은 그저 동경하는 대상이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과연 크리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는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는 직접 투자 회사를 차려 수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되었죠. 하지만 영화는 크리스가 엄청난 부자가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영화가 보여주는 건 단지 그가 정직원이 되는 이야기뿐이죠. If you'd like to work here as a broker, would you like that, Chris? Yes, sir. This part of my life is called happiness. 어째서 수천만 달러를 가진 부자가 자신의 삶에서 행복이라고 말하는 부분으로 단지 정직원으로 뽑혔던 일을 꼽는 걸까요? 그것은 전력을 다해 소망했던 일을 이뤄내는 것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된 크리스 가드너를 부러워합니다. 호화저택에 살며 고급 차를 몰고 다니는 게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삶의 행복에 비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 이 영화가 크리스 가드너의 엄청난 성공을 강조하며 끝맺었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성공해서 잘 살고 싶으면 노력하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그저 그런 작품으로 남았겠죠. 하지만 영화는 아주 작은 성공만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너무 쉽게 이뤄내는 취업 성공을 결말로 제시합니다. 그 작은 성공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기에 이 영화는 삶의 소중한 가치를 담아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If you'd like. Don't ever let somebody tell you you can't do something. Not even me. You got a dream, you got to protect it. You want something, go get it. Period.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꿈이 있나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소망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이 영화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네, 감동적이죠. 예, 이게 사실 실화라는 게 사실 더 저는 마음을 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참 많이 깨닫는 게 많은데, 뭐랄까, 이 노력이라는 게, 그 노력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마다 그 최선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한다는 말보다 진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최선은, 당신이 말하는 그 최선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되기 위해서 그만큼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20, 30대 또는 지금 현재 뭔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노력을 포기하신 분들에게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걸 통해서 노력해 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단언하건대 이 아미에서 여러분이 진짜 이때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차원이 다른 노력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여기서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잘하는 방법 15명에서 25명의 소비자를 만들면 된다, 관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조금 바꾸고 싶어요. 고객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지하고 열렬히 응원하는 15명에서 25명의 지지자를 만드시면 분명히 여러분은 이 속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꿈을 전파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바꾸는 걸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꿈을 꿈이냐 삶이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꿈과 삶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조건은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열렬한 지지자를 만드시는 것. 그게 진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누구를 만날 때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꿈을 응원해주고 나의 꿈을 지지해주고 내 목표를 열심히 응원해주는 진짜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그 정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성공자의 모습으로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습 될 때까지 제가 열심히 응원할 거고요. 그리고 기도 드릴 거고 함께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